자, 이제 오늘은 레퍼런스예요. 그죠? 레퍼런스 어제 문제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 재미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숙제 뭐 해가지고 오기로 했었죠, 우리? 각 단락에 그죠? 각 단락에 이제 구성을 좀 봐주는데, 제가 어제 숙제 안 드렸나요? 드렸죠? 네,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숙제를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레퍼런스 문제하고 연결돼서 할 거예요. 자, 레퍼런스 문제가 뭐죠, 여러분? 레퍼런스 문제는.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야? 그죠?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야?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그러면,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니까 소재 찾기 문제인데 지문의 소재는 세 가지를 찾아요. 뭐라고요? 지문의 소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문의 소재 세 가지. 어떤 소재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가장 크게 지문의 소재가 있고 두 번째 단락의 소재가 있고 세 번째 문장의 소재가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의 소재. 지문의 소재는 누구죠? 제목에서 제시되는 명사. 오, 쉬워. 이게 제일 쉬워요. 두 번째는 문단, 단락의 소재가 있어요. 단락 소재는 누구죠? 단락의 첫 번째 나오는 명사. 혹은 뒤쪽에서 이 단락에서 어떤 지시어가 나오면서 이 지시어가 반복적으로 받아주는 명사. 얘가 이 지문의 소재예요. 됐어요? 레퍼런스 문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지시어 문제라고 해주죠. 그러니까 얘가 단락 소재 찾으라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의 소재. 문장의 소재는 뭐죠? 일반적으로 주절의 주인공. 저는 주인공이란 단어를 더 선호해요. 주어보다도. 근데 주인공을 일단 기억을 해놓고 일반적으로 주인공, 레퍼런스 문제가 잡아준 주인공은 주어예요. 주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소재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지문의 소재가 있고 두 번째 단락의 소재 있고 세 번째 문장의 소재가 있다. 레퍼런스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찾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장의 소재 찾기 문제예요. 뭐라고요? 문장의 소재 찾기. 근데 문장의 소재 찾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게 문장의 소재는 누구랑 연결이 되고 단락의 소재랑 연결이 되고 이 단락의 소재는 지문의 소재와 연결이 된다. 자, 지문의 제목이 일단 주어지고 이 지문에서 한 단락마다 특징이 하나가 나올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단락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서머리 문제 잘 못 푸는 사람. 서머리를 풀었다면 두 개만 맞추고 하나를 틀려요. 뭐 이런 거. 그죠? 자, 서머리 문제를 왜 틀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서머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서 틀리냐 하면 서머리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문제 출제자가 어떻게 서머리 문장을 만드는지 잘 몰라서. 자, 일단 서머리 문제가 원하는 건 단락의 주제문을 찾으란 얘기예요. 이 단락을 커버할 수 있는 주제문. 그러면 이 주제문이 뭐야? 라고 하면 주제문에서 서머리 노테이킹 해보세요. 그러면 노테이킹도 해요. 근데 틀려. 그 경우는 뭐냐면 주제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OX 퀴즈를 낼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하는 거예요. 자, 손 준비? 자, 손 준비됐어요? 자, 주제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예요. 그죠? 주제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주제문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주제문에 헷갈리는 건 중심 소재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왜냐하면 중심 소재는 잘 안 헷갈려요. 왜? 단락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라니까요. 자꾸만 지시어가 받아주는 명사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재는 잘 안 틀려요.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소재는 잘 아는데 주제문은 중심 소재와 이 소재에 대한 특성으로 구성이 돼요. 이 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특성이 뒤쪽에서 자꾸만 부연 설명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잘 보시면 소재만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성을 못 찾으면 서머리를 틀려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아까 문장으로 제시된다고 안 했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제 오늘부터 각 단락의 소재를 적으시고
됐어요? 이 단락에서 부연 설명되는 특성을 적는 거예요. 근데 특성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특성이 얘는 시간 대비 효율이 크다. 이렇게 나오면 소재에 대해서 효율이 크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대신에 여러 개가 나면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와 특성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얘가 주어, 특성이 술부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머리를 제대로 봐주고 싶으면 단락의 소재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단락에 있었던 특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장 레벨로 들어가서 레퍼런스를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레퍼런스 문제는 뭘 찾는 거다? 일반적으로는 주절의 주어를 찾는 문제다. 왜? 자, 이제 레퍼런스가 원하는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레퍼런스는 1번 현재 중심 소재다. 뭐라고요? 현재 중심 소재. 자, 제가 중심 소재라는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했어요. 근데 중심 소재는 단락의 중심 소재를 받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란 단어를 붙여드린 거예요. 왜? 중심 소재는 뭐가 있다고? 지문의 중심 소재도 있고 단락의 중심 소재도 있고 뭐 또 있다? 문장의 중심 소재도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원하는 건 단락의 중심 소재다, 문장의 중심 소재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중심 소재다. 문장의 중심 소재가 없었을 경우에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 단락 소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읽고 있었던 이 지시어가 들어가 있었던 이 문장 혹은 그 앞문장 이 두 개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문단의 소재로 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문단의 소재를 보는 문제는 아니다. 디테일 문제예요.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디테일 문제예요. 그래서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굴 본다고? 문장. 문장의 중심 소재를 봐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현재 중심 소재라는 얘기는 이 현재가 무슨 뜻이다? 내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문장. 그 문장의 중심 소재를 찾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술부일치. 술부일치 무슨 얘기예요? 술부일치는 주어나 목적어는 수어가 그 특성을 규정한다. 예를 들자면 They feed them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 they는 them을 어떻게 해요? 먹여요. 그러니까 they는 누구여야 돼요? feeder예요. 먹여주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them은 먹이를 받아 먹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될 수 있고 얘는 아기가 될 수 있고 이건 어른이 될 수 있고 이건 아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앞에 구문 아무것도 없었지만 they와 them의 속성이 보여요. 자, 살짝 바꿀게요. They feed on them 하면 그들을 먹고 산다. feed on은 prey on, live on 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they는 엄마예요. 큰일 나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엄마가 자식을 주식으로 먹고 살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이때 they는 누구야만 해요? predator예요. 그리고 얘는 prey가 돼요. 아무런 구문이 없었는데 누가 얘들을 결정했냐면 술부가 그 특성을 결정한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레퍼런스 문제를 풀 때 뒤를 한번 읽고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they가 딱 보이는 순간 수일치만 생각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복수의 명사를 그냥 찾아. 이게 답이겠구나.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일부일치는 어디를 보란 얘기다? 뒤를 보란 얘기다. 수일부일치는 어디를 보라고요? 뒤를 보고 이 주어의 속성을 판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앞쪽에 있었던 명사들 중에서 이 지시어의 속성을 이 술부의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명사를 찾는 문제다. 요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렬 구조. 병렬 구조. 이게 여기저기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종속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를 잡아줘. 이런 것들이 병렬 구조예요.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병렬 구조의 특성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에요. one, another, some,
others. The former, the latter. 이런 것들 뭐죠? 앞쪽에 복수명사가 있었어요. 그죠? 앞쪽에 복수명사를 잡아주고 뒤쪽에서 그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잡게 되면 뭐로 잡겠어요? one 이라고 잡겠죠. 그럼 there are many students 이렇게 들어가고 one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one은 누굴 잡아야 돼요? student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일배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일치로만 풀면 앞쪽에는 왜 복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one은 student를 받아야 돼? 이러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왜? one은 얘가 단수였잖아. 앞쪽에 복수가 있었어도 이 단어 자체가 단수니까 뭐로 받아가 줘야 돼요? 단수로 받아가 주는 건데 그 one, another, some, others, the former, the latter 이런 애들은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병렬 구조 끝. 요런 문제예요. 시험에 많이는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they가 가리키는 게 뭐야?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야? it이 가리키는 게 뭐야?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들을 기억해놓고 레퍼런스 문제를 넘어가 볼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보실 때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뭘 먼저 볼 거냐면 제목을 먼저 볼 거예요. 자, 교재 152페이지입니다. Thermal Regulation. 제목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Thermal 열 Regulation 조절. 그럴까? 체온 조절. 그죠? 체온 조절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지문의 소재는 뭐다? Thermal Regulation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락으로 넘어가요.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보통 1단락에는 서론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Thermal Regulation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설명해 줄 건데 한번 가봅시다. Organisms such as birds and mammals 라고 했죠. 자, 지문을 읽을 때 단순화시켜서 읽는 버릇을 좀 들이세요. 그래서 such as 같은 애들이 나오면 쭉 다 읽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지우면서. 됐어요? 그러면 organisms generally maintain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생물은 일반적으로 유지합니다. 뭐를? 그들의 body temperature를 이라고 해서 자, body temperature에서 temperature 보이세요? 이 temperature가 아까 제목에 있었던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thermal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thermal regulation은 뭐에 대한 얘기다? body temperature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maintain 유지합니다. 이게 아까 누구랑 연결될 수 있는 단어냐면 regulation 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락의 시작점에서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써줘요. 예, 가셨어요? 단락의 시작점에서 1단락 시작점 뭐 해준다고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써준다. 그래서 1단락을 딱 가기 전에 제목을 봤는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 싶으면 그냥 1단락 읽으시면 돼요. 겁먹지 마십시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within certain boundaries 라고 했었으니까 특정 바운더리 안쪽에서 even in environment with varying temperatures 라고 했었으니까 어떤 곳일지라도 이런 환경들이 이때의 environment는 얘들이 앞에서 잡고 있었던 certain boundaries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경계면 안쪽에서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varying temperatures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body temperature는 어떻게 해요? maintain을 해요. 그죠?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환경은 변화해요. 요게 지금 포인트예요. 주변의 온도가 변하는데 내가 내 체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나는 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주변 온도랑 다른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maintain은 하나를 유지하는 거고 vary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다양성이 등장해서 둘 사이 관계를 좀 잘 읽어내시면 좋아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은 외부. 그 다음에 body는 내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들이 체온에 대한 얘기를 뭘 통해서 process called thermal regulation. thermal regulation이라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신의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 뭐 한 거다? thermal regulation의 정의. 됐나요? 1단락 뭐라고요? thermal regulation의 정의. 요게 1단락 첫 문장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그냥 읽고 해석하고 번역기처럼 가지 마시고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봅시다. This is critical 이라고 했어요. 얘는 중요해요. 중요하다가 나오면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줄 거예요. As 왜냐하면 when an organ's body temperature rises considerably 그러면 뭐가 일어나고 있었냐면 자, when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등장을 해줘요. 뭐야?
조건. 그러면 이 오르가니즘, 생물의 바디 템퍼러처가,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가는데 over the normal rate이니까 평균적인 레이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그죠? 자, 이상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하이퍼더미아가 발생합니다. 하이퍼, 고체온증이에요. 자, while 그러면서 왼절이 다시 한번 나오죠. 조건 넘버 2예요. 팩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애니멀의 바디 템퍼레처가 주변 온도보다 크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답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이퍼더미아가 발생한다. 그죠? 그런데 뒤쪽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낮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구조는 누구를 이용한 병렬 구조냐면 Y라는 대조를 이용한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는 구조의 형태 자체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it은 누구를 받아주는 것일까? 앞쪽에 있었던 오르가니즘의 body temperature가 그죠? 그리고 누구와 누가 대조를 갖냐면 rises,와 decreases가 대조가 되게 되고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병렬 구조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그래서 body temperature가 훨씬 더 낮게 떨어지게 되면 hypothermia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자,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hypothermia하고 hypothermia하고 그죠? 두 개가 같은 단어로 보였어요? 다른 단어로 보였어요? 자, 리스닝이 익숙한 사람은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달라요. 달라야 한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었어야 돼, 여기에서는. 그죠? 왜? 조건이 서로 달랐으니까 결과도 달랐겠구나. hyper는 이거요. 자, 같이 소문을 해봅시다. hyper. 왜 하이트로 하는 것 같은데? hyper. 위에요. 그죠? hypo는 여러분들 가설이란 단어 아시죠? 얘가 뭐예요? hypothesis. 그죠? hypothesis. 그러니까 이 thesis 밑에 깔려있는 애예요. hypo는 아래 란 뜻이요. hyper는 위, hypo는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hyper, hypo. 됐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달라요. 문제 나올만 하겠죠? 팩트 문제는 이런 데서 등장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when의 조건을 잡아준 팩트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자, 요번 달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숙제가 뭐가 있을 수 있다? 각 단락에서 문제 내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뭘 해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팩트 지문이 나오죠? 팩트를 할 거예요, 내일은. 그러면 숙제로 이걸 해가지고 오시는 거야. 단락당 하나씩의 문제를 만들고, 응? 단락당 몇 개? 하나의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정답과 하나의 오답을 만들어 오세요. 정답 한 개, 오답 한 개. 영어로? 아니. 자, 여러분들 라이팅 첨삭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예, 한국말로 만드시면 돼요. 한국말로. 됐어요?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고, 정 문제 낼 게 없으면 단어 문제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 단어 문제를 내실 때 단어는 무조건 단어책에 있는 단어로 내세요. 단어책에 있는 단어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뒤에 인덱스를 보면 인덱스에 들어있는 단어인지 확인하시고 정답을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어요? 단어까지 내시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4단락짜리시면 단어 4개를 내온 사람이 있어. 팩트 3개 이상이에요. 팩트 3개 이상 단어는 굳이 낼 게 없을 때.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항상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좋아요. 5문제를 만드는, 각 단락당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의 팩트 문제들을 내고 보이는 단어들 문제를 낼 수 있는 만큼 내보는 거야. 허! 완전 멋지지 않아요? 그죠? 제가 물리학과 나왔잖아요. 물리학과 나왔거든요. 물리학과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중학교 때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때 1학년 때 선생님이었는데 방학 때 그 문제집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냥 풀어가지고 연습장을 제출해. 이 문제의 계산을 쓴 연습장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온 마스터 수학이라고 혹시 푼 사람 있어요? 폰트가 8폰트도 안 될걸? 굉장히 조그매 이렇게 이만한 책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집 확 풀어가지고 몇 권을 갖다가 잘 보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몇 권을 갖다가 냈는데 그게 저의 지금까지 이제는 수학을 모르는구나. 예,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의 수학은 다 걔가 가져다 줬어요.
한 번의 집중이 중요해요, 여러분. 장기간에 오래 그냥 평타 치는 것보단 한 번 미친 듯이 빠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요번에 간 좀 보고 다음번에 하지 이름 늦어. 지금이 그때니까 지금 좀 확 몰아서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딩 할 때 시간 막 4시간 걸리면 어때요? 그치? 훨씬 더 내가 4시간을 쓰더라도 점수가 빨리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ost conditions라고 했었으니까 이 둘 다 어떤 경우든 간에 can be lethal. 그래서 hypothermia가 일어나든, hyperthermia가 일어나든 can be lethal. 요런 거 단어 나오면 좋네. lethal. 뭐야, 동요? I say lethal, you say deadly. lethal, deadly, lethal, deadly. 지금 누가 fatal 했어요? fatal도 좋아요. lethal, deadly, fatal. lethal, deadly, fatal. 됐어요? 요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should an animal, 잠깐만. 이 구문 이해 가시나요? 이 구문 뭐예요? 그죠? 지금 이런 것이 lethal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갑자기 should가 나왔는데 should는 위치가 딱 두 군데예요. 주어 바로 뒤. 아니면 문장의 시작점. 왜요? 그죠? 의문문으로 만들었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동사니까 주어 바로 뒤. 인데 얘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동사 뒤에. 그럼 얘는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졌겠구나. 끊으시고 should가 문장 중간에 등장했는데 뒤에 물음표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가정법 도치예요. 그래서 가정법 도치는 원래 if 주어 should 동사 구문인데 이때 should는 가정법이라서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냥 뭐뭐라면 이란 뜻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때 if 뗐거든 나 if 탈락시켰어 라는 거 알려주려고 should를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 지금처럼 난데없이 should가 보이면 이 should가 보인 순간 should를 지워버리고 if를 살리면 돼요. 예, 가셨어요? 그러면 해석 한번 가볼까요? should를 지우고 어떻게 간다고요? if 이렇게 됐죠? 자, 만약에 animal이 exposed to such condition for prolonged amount of time. 그래서 이들이 어느 경우에 이들에게 lethal 할 수 있다? 그들이 이런 환경에 장기간 동안에 노출이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잠시 동안 이런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이 되면 그들은 하이퍼더미아나 하이포더미아가 일어난다. 맞아요? 아니요. 이것이 lethal 할 수 있다? 아니요. 항상 lethal-하다? 아니에요. 언제만? 만약 이들이 장기간 동안에 노출이 된다면 이죠. 자, if 구문은 조건이에요. if는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구문에서 조건이 크게 when 구문하고 뭐가 잡힌 거냐면 if 구문이 잡힌 건데 자, 오늘 튜토리얼 받으셨죠? 잠깐만 튜토리얼을 꺼내볼게요. 튜토리얼을 꺼내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유, 조건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제가 조건을 이렇게 잡아드렸을 거예요. When, where, if. 보이세요? When, where, if. 그래서 when절이 뭐죠? 조건이에요. 그래서 when 뒤에 물음표가 안 나오면 이때 언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한 때. where 뒤에 물음표가 안 나오면 뭐뭐한 곳. 됐어요? when 뭐라고요? 어떠할 때. when 뭐뭐한 곳.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럴 때에는 이런 조건을 잡는 거예요. 문제가 원하는 건 그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니. 됐어요? if도 뭐예요? 조건이에요. 이런 경우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니.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 구문이 지금 인과 구문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 구문들은 보통 시험에서 보시면 팩트 문제에서 한 문장 참조 문제로 나와요. 한 문장 참조 문제로 나오면서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에 물음표 없이 나와요. According to paragraph 1, when 주어가 동사했을 때에서 그냥 끝나요. 그러면 뒤에 답은 아주 단순하게 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줘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문제니까 문장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요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팩트 문제 유형입니다.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문을 보면서 어떤 게 문제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문으로 아까 걸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The maintenance of stable body temperature. 그래서 안정적인 body temperature 유지하는 것이 is no easy feat. 뭐야? 그럼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쉽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장할 거야. Animals have an internal temperature that is usually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surroundings요. 자, 그러면 지금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써줬네요. 그죠? 이유는 뭐예요? internal temperature가 앞에서는 internal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줬었냐면 body라고 줬지만 우리가 environment랑 대조하면서 얘가 internal이라는 느낌은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내부의 온도라는 것이 그들의 주변 온도보다 much higher. 자, highlight. 비교급. 항상 문제로 나오게 돼요. 비교급. 그래서 그들의 주변 온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애니멀의 내부 온도가 체온이 주변보다 높은 게 문제구나. 그죠? 오늘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치? 주변 온도보다 우리의 체온이 더 높아. 그지? 그래서 as it always flows from warmer to cooler. 그럼 어떤 상황이야? 열은 항상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they're faced with 어떠한 것에 직면한 거 봤더니 a constant loss of heat. 무슨 문제요? 그죠? 지속적으로 열을 잃을 수 있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때 face란 단어를 주로 다른 단어로 동의어 문제가 나오게 되면 encounter 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face, encounter, face, encounter. 자, 요런 것들에서 단어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ird and mammals have developed several mechanisms. 왜요? several mechanism이요. 그러면 several mechanism이니까 뒤쪽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메커니즘 다른 말로 누구로 받아줄 수 있어요? ways, methods, 방법.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through which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여러 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they overcome this difficulty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아까 우리 문제점 뭐였었죠? constant loss of heat.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얘가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reference 문제 별거 아니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endotherms예요. 자, endo는 indoor라고 해석하세요. endo 뭐야? indoor. endo? indoor. endo? indoor. endo하고 반대로 들어가는 애는 토가 있고 엑소가 있고 엑소만 나오면 그죠? 좋아가지고 엑소. 얘네 엑소 뭐예요? 이 외부. 엑소가 원래 외계에서 온 애들이래요. 그래서 이름이 엑소야. 엑소. 엑소 엑토. 그래서 얘는 outside예요. 됐어요? 엔도? I say 엔도 you say in. I say 엑소 you say out. 됐어요? in, ou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너무 쉬워요? 같이 갑시다. 자, 그래서 엔도는 이들이 누구예요? warm-blooded라고 불려지면서 have metabolic processes, 신진적인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which produce high levels of heat이에요. 뭐예요? 많은 양의 열을 만들어냅니다. To counter the flow of heat to the environment. 뭐 하기 위해서? 이 열의 이동이라는 건데 열이 어디로 이동해요? 외부로 이동에 대해서 counter,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뭐 하게 됩니다?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이용합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지문이 굉장히 길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었던 thermal regulation은 뭐에 대한 개념이었었냐면 열의 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맞아요? 이들은 열의 손실을 어떻게 막고 있었어요? 많은 양의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량의 hit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구나. 그죠? 요게 이 단락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얘기하고 있었던 거구나. 자, 그 다음에 heat production can be intensified예요. 그러면 이것이 강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by muscle activities예요. 아까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는 메타볼릭 프로세스 이용하는 게 나왔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muscle activity가 또한 등장을 해주고 있었죠. 왜 얘가 또 나왔어요? good. 앞쪽에 several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등장하는구나. several이 나오면 두 번째가 나온다는 얘기는 세 번째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말해주면 not except 문제가 나오기 굉장히 좋은 단락이다. several 뭐? not except가 나올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면서 muscle activ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animal cells also
뭐예요? 그러면 또 세 번째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지문을 가지고 숙제를 했으면 당연히 두 번째 단락에서 뭐가 나왔었어야 돼요? not except 문제를 제시를 했었어야 돼요. 그죠? 주변 온도보다 온도가 높았었던 이 동물들이 쓰는 방법, 그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썼던 더블 레귤레이션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얘들은 또 뭣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인슐레이터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시로서 bird는 feather를 만들었었고 많은 mammal은 fur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부터는 예시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 나왔어요? fur하고 feather는? 인슐레이터의 예시로 등장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슐레이터가 굳이 fur만 있는 것도 아니고 feather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있었던 예시 구문은 예시인 걸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뒤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 In arid environment예요. 그러면 잠깐만, 뭐로 바뀌고 있어요? 건조한 지역으로, 건조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organism이 faced with the opposite challenge. 그럼 뭐예요? 앞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보시면 좋은 게 튜토리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튜토리얼로 가서 보시면 지문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글의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글의 흐름은 소재가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흐름이 변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소재가 변할 수도 있고 흐름이 변할 수도 있다. 소재의 변화. 이게 뭐였었어요? 단락의 중심 소재가 변하는 걸 좀 보셔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중심 소재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구문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흐름 변화인데 흐름 변화는 이렇게 제시가 돼요. 어떻게? 접속사, 커마, 부사, 커마, 시간, 커마, 전치사구, 커마. 글을 읽다가 갑자기 요런 애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어디에서처럼? In arid environment에서처럼. 요렇게 나오면 흐름 변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해줄게. 아니구나. 그쵸? 흐름만 바뀌지 않고 지금은 소재도 같이 바뀌고 있구나. 얘가 한 단락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나누셨어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블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게 아니에요. 더블 리딩은 잘라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걸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쓸데없이 많이 읽어서 틀려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지문을 보다가 여기 소재 바뀌네. 그럼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아까 우리 앞에 읽었던 구문에서 인슐레이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가지고 답을 잡으면 오답이에요. 왜? 소재가 사실은 살짝 달랐었거든요. 이 소재 변화를 누가 알려주고 있었냐면 also 이런 접속사가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흐름이 바뀔 거라는 걸 앞쪽에서 이미 알려줬죠. 뭐가? several이라는 단어가 이미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several을 보이는 순간 1번, 2번, 3번 하면서 나눠 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걸 그렇게 안 읽고 급하니까 이렇게 줄줄이 읽으면 끝에까지 갔을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문제를 틀려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끊어 읽고 나눠 읽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끊어 읽고 나눠 읽습니다. 뭐라고요? 끊어 읽고 나눠 읽어요.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에서 하나씩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씩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흐름 바뀝니다. 그죠? 흐름 바뀌고 반대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주면서 organism faced with the opposite challenge 해주고 그럼 그건 뭐겠어? 아까는 열이 더 높아서 문제였었죠? 그럼 얘는 다른 걸 수도 있겠구나. 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to prevent heat gains from its surroundings. 뭘 막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의 바디 템퍼레처보다 주변 온도가 더 높구나. 그죠? 그래서 evaporative cooling이에요. evaporative가 뭐죠? evaporation? 증발. 그죠? 그래서 증발을 해주는 cooling이라는 것이 종종 integral 동의 알고 있어야 되는데 essential. integral, essential.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필수 역할을 갖게 됩니다. in dissipating body heat. dissipate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열을 흩어뜨리는 건데 어떤 흩어뜨리는 거냐면 흩어뜨려서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흩어뜨려서 없애다. disappear 뭐라고요? 흩어뜨려서 없애다. 그래서 열을 흩어뜨려서 없애는 데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ither across respiratory surface or across the skin in the case of animals with a sweat glands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뭐가 있습니다? 땀샘이 있어요. 자, glands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glands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있어야 돼요? 분비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땠던 단어가 secret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secret 말고 바깥쪽으로 배출하다가 excret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the animals that have limited ability to sweat. 잠깐만. 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어제 limit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다? 부정적인 단어다. 그래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땀을 잘 못 흘린다는 얘기야. 부정의 의미예요. 그쵸? 그래서 애니멀들 중에서 땀을 잘 못 흘리는 애들은요. such as bird and heavily furred mammals. 얘들은 지우는 거예요. such as는 지웠죠? 그러면 이런 속성, 땀을 잘 못 흘리는 애니멀들은 must 뭐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강제 이면서 문제 출제자가 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강제가 두 개가 있었죠. 원래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should도 있었고 must도 있지 않았어요? should는 토플 리딩에서는 누구로 나오냐면 아까 봤었던 가정법. must는 강제 조건으로 등장해줘요. must하고 have to는 1인칭으로 들어가게 되면 I must do it 하고 I have to do it은 조금 달라요. 회화에서는 조금 어떻게? have to는 누가 시켜서 must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토플 리딩에서 그런 거 안 봐요. 그리고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have to나 must가 나오면 조건 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강제 조건이에요. 둘 다.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뭘 해야만 하냐 하면 resort to 의존해야만 하는데 panting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런 데가 또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왜? 특이사항이에요. 그러면 땀을 잘 못 흘린 애들이 하는 방식은 그리고 중간에 딴 얘기 많이 들어갔죠. 그럼 답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들은 panting에 의존해야 한다. 자, resort to가 나왔는데 resort to 동의어 누구 있어요? depend on. resort to, depend on. resort to, depend on. 그래서 이들은 panting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panting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increase the evaporation water across the moist surface of the mouth and tongue 이라고 해서 입과 혀의 표면에서 나오는 이 moist의 물의 evaporation을 증가시켜라고 했으니까 개같이 하고 있는 요게 바로 pant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을 한번 가봅시다. As in other mammals요. 다른 동물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왜 나왔어요? 다른 동물이 아닌 다른 애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소재 변화예요. 누구에서? 이 thermal regulation 또한 인간에게도 크리티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4단락에서는 왜 as in 구문을 앞에 썼냐 하면 뭘 보여주려고? 소재가 휴먼으로 바뀌려고 하는구나를 보여주려고 요게 흐름 바꿔주는 애가 앞에 들어갔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이 중심 소재구나. 그래서 이제 소재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extreme temperature both high and low. 그래서 극단적인 온도가 place a human body in grave danger. grave 동의어. serious.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of injury. 그래서 이들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하고요. and may even cause death. 죽음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구나. Humans have coped with varying climatic conditions, both physically and culturally. 자, cope with는 뭐죠? 극복하다인데 cope with 동의어로 혹시 adapt라는 단어가 잡히는 거 아세요? cope with 뭐야? adapt. cope with adapt. cope with adapt. adapt. have adapted. 요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adapt는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adapt는 여러분들 생물학 지문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adaptation은 solution이에요. adaptation은 뭐라고요? solution.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화를 해요. 그죠? 그래서 진화론의 입장으로 보면 이걸 무슨 단어로 받아주냐면 evolve라는 단어로 받아줘요. 그죠? 그렇지만 evolve는 환경에 맞춰서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hange라는 단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이 change라는 단어가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의미로 좀 더 근접하게 가게 되면 cope with라는 단어로 같이 연결돼요. 이게 전부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adapt라는 애가 갖는 뜻이에요. adapt. 됐죠?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양한 기후 조건에 따라서 그들은 적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경에 대한 얘기를 등장해주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자, 지금 우리가 지문 읽는 방법 여러분들 좀 감이 이제 와요? 어떻게 읽고 있어요? 이 구문 뒤에 뭐가 올까? 이 구문이 지금 왜 나왔을까? 잠깐만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하던 걸 하는 거라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빨리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 그 브라운의 박사하는 그 학생한테 이메일 하나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 이제 박사 1년 마치고 이제 들어온다고 선생님 시간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읽을 게 많대요. 정말 막 수십 권을 매주 읽어야 되는데 1g의 오차도 없다면서 그러면서 진짜 너무 많이 읽어야 돼. 뭐 이거는 뭐 그래서 고마워요 뭐 이거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토플 공부가 영어의 시작이에요. 그죠? 다른 공부는 그 시험이 본인의 영어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지? 회사 들어 그냥 끝 이래도 돼요. 근데 토플은 그렇지 않거든. 이게 되는 순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공부가 적성이 안 맞으면 지금 그만둬야 돼요. 사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란 얘기로 들려요? 아니죠. 무슨 얘기야? 잘해야 돼요.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려면 글의 흐름을 볼 수 알아야 되고 앞을 봤을 때 뒤가 보여야 돼요. 그걸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 결국 여러분들이 점수도 나오고 실력도 나오고 내가 쓴 시간이 아깝지 않고 굉장히 보람되고 그지? 그래서 내 꿈을 찾았을 때 더 크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십시다. 지문을 보세요. 그래서 지문은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준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나중에 소개팅할 때도 좋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정보를 가진 사람 만날지 모르지만 혹시 이 사람이 동물을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어댑테이션 좀 알거든요. 그거에서 훨씬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토플은 굉장히 얕은 지식만 주지만 그래도 아는 건 달라. 자, 보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자 humans are one of the few animals. 자 요거 해석 가능해요? One of the few animals는 할 수 있다의 포인트를 줘요? 아니면 할 수 없다의 포인트를 줘요? 있다예요. 있다예요. 그래서 the few 몇 안 되지만 있었던 그 애들이야.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that 이하를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지만 있는 애들이야. 뭘 할 수 있는 애들이냐면 효율적으로 땀을 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됐어요? 자,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Few survived. Few survived. 해석하면 자 살아남았다의 초점이에요.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가 초점이에요. 못했다가 초점이에요. 그죠? The few survived. 이렇게 들어가면 살아남았던 몇 안 됐던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앞에 더가 들어간 애들은 몇 안 되지만 뒤에 것을 충족시키는 애들. The few that can sweat. 그럼 뭐예요? 땀을 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애들. 할 수 있는 애들. 됐어요? Few sweat. 이렇게 들어가면 땀을 흘릴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었다. Few existed. 그러면 존재한 것은 거의 없었다. The few that existed 해주면 존재했던 몇 안 됐던 것들은. 이해갔어요? 그래서 더가 들어가면 긍정, 더가 빠지면 부정. 됐죠? 더가 들어가면 몇 안 됐던 살아남은 애들은 명사 수식이에요. 더가 없으면 수어에다가 부정어를 넣는 거예요. Few survived. 그러면 살아남은 애들은 거의 없었다.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여기가 낫이야. 너는 몇 안 됐던 애들은 이렇게. 예, 가셨죠? 더가 뭐지? 사실 관사, 명사,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외우세요.
왜냐하면 지문에 좀 나와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효율적으로 땀 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they. 자, 그럼 이때 they는 누구예요? 그죠? 사람들이겠지. 사람들은 perspiratory glands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한선을 가지고 있단데 나 이 단어 몰라. 그러면 그냥 perspiratory glands라고 가지고 계세요. 왜? 다른 단어로 안 바꿔요. 이해가셨어요? 혹시 바꾸게 되면 주변에 나오고 있었던 단어니까 누구하고 연결된 단어겠어요? sweat하고 연결된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나오면 허겁하고 겁먹지 말고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 얘랑 연결될 거야. 땀 흘리는 애요. 그죠? 땀을 흘릴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Whereas 반면에 in the case of dogs and cats 그러면 dog나 cat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They appear only in the paths of their feet이요. 자, 그러면 이때 they는 주어니까 human 잡으면 되나요? 안 되죠. 왜?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발바닥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면 누구랑 대조해요? throughout the body하고 대조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 they는 누구를 말해주는 걸까? perspiratory glands를 말해주는구나.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술부일치예요. 술부를 안 보고 1번과 3번을 아무리 봐도 틀릴 수 있어요. 이해 가셨어요? 1, 3은 문제가 쉬우면 돼요. 2는 해석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하기 전에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에서 they네 주어 they 잡아야지 humans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얘는 지금 난 더 정확하게 봤어. 그래서 여기 지금 in the case dogs and cats니까 they는 dogs and cats야. 봐도 틀려. 왜? 난 누구를 안 봤어? 술부를 안 봤어. 그죠? 이 얘기가 dogs and cats가 주어가 되는 순간 강아지와 고양이는 그들 발바닥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요. 강아지가 발바닥에서 어떻게 나타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술부일치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사실 reference 끝이에요. 됐죠? 자, reference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reference 문제는 뭘 찾는 거다? 1번. 그죠? 현재 중심 소재는 지문의 중심 소재, 문단의 중심 소재, 문장의 중심 소재 중에서 누굴 찾으란 얘기다? 문장의 중심 소재를 찾으란 얘기인데 중심 소재는 지금처럼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다.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이용해야 된다? 술부를 이용해야 된다. 술부의 내용에 따라서 앞쪽에 나오는 주어의 성질이 규정이 된다. 술부일치란 술부가 주어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술부일치가 뭐라고요? 술부가 주어의 성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술부를 읽지 않고 주어를 대충 앞에 있었던 명사로 잡게 되면 틀릴 수 있다. 1초 쓰면 틀리고 30초만 제대로 쓰면 맞추는 문제 유형이다. 이해 가셨어요? 30초도 사실 안 걸려요. 술부 읽는데 5초도 안 걸려요. 한 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됐죠? 세 번째 무슨 문제? 병렬구조 찾기 문제다. 그래서 병렬구조 제대로 보자.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레퍼런스 문제도 안 틀립니다.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할 때는 뭘 해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팩트예요. 팩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을 푸시고 됐어요? 팩트 테스트 1번, 2번 지문을 푸시고 두 번째 뭘 해가지고 온다고요? 자, RC 노트 만들어서 각 단락에 중심 소재, 특성을 노트한 후 그 단락에서 적어도 하나의 문제와 하나의 정답, 하나의 오답을 한글로 작성한다. 문제를 정 낼 수 없으면 단어 문제를 낸다. 단어 문제는 단어책에 있는 단어인지 확인하고 낸다. Got it? 교재 문제는 풀어온다, 안 풀어온다? 당연히 풀어온다. 별로 챌린징하지 않아요.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챌린징한 타스크를 드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오십시다. 됐어요? 내일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